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 원장 김영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마호메트가 간 이후로 그토록 기다렸던 존재 중에 한 분인 바로 바합이라는 분의 생애의 일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약속된 분, 이 바합이란 분은 북에 아버지 쪽 계를 보건 어머니 쪽 계를 쭉 올라가 보면은 마호멧의 북의 모계가 다 마호멧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1819년 10월 20일 날 이란의 테헤란으로 따지면 테헤란이 북부고 남부 쉬라즈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이 바합께서는 부모님이 어릴 때 생을 마감하시고 그 애삼촌 밑에서 숙부 밑에서 외숙부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합은 생이지지, 즉 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생이지지라는 의미가 날 때부터 알았다는 걸 의미하죠. 즉 천부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자기 그냥 조카니까 그냥 어린애처럼, 실은 좀 똑똑한 어린애처럼 처음에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는 바합을 하느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바합이 어릴 때 그 당시에 훈장,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천자문이나 이런 것을 어릴 때 부모님 보내가지고 천자문도 배우고 이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잠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 이란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장 쉐이크 쉐이크 에비드라는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에게 가서 가르침을 사사받고 있었습니다. 이 훈장 쉐이크 에비드는 그 당시에 쉐이크 파인, 쉐이크 아흐마드와 세이드 카젠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훈장 선생님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훈장 선생님이 쭉 어린 애들을 이렇게 있는 데서 코란의 서문이 있습니다. 코란의 서문을 바합에게, 바합은 어린 나이에 세이드 알리 모하멧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리 모하멧, 세이드야, 네가 한번 코란의 서문을 한번 영창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합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단지 영창하는 것보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그 해석을 듣고 나서, 해석을 듣지 않고서는 제가 영창하기가 참 엄두에 나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쉐이크 에비드, 이 훈장 선생께서 이놈 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내가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바합이 제가 그 뜻을 압니다 라고 하니까, 쉐이크 에비드가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어린 바합 세이드 알리 모하멧이 정말 유창하게 수려하게 쉼없이 그 당시에 언급되지도 않는 알리라는 뜻과 그 다음에 라흐만, 그리고 라임이라는 언어는 잘 쓰지 않는답니다.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 서문을 수려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크 에비드는 깜짝 놀랐죠. 내적으로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소문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이드 알리 모하메드 바합을 내가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수준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예삼촌에게 이렇게 이 얘는 정말로 탁월한 아이니까 정말 이 외숙부께서 정말 잘 이 보필하면서 잘 이렇게 건사해야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맡기니까 예삼촌이 실은 훈계를 합니다. 네 그렇게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말이지,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바합의 그 천부적인 지식을 그 바합이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의 중에도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훈장에게 이렇게 사사받는 것을 멈추고 상인으로서 예숙부 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합의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그 당시 이제 상인으로 있었으니까 상인 많은 사람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거래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좀 일정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이 물건을 이 값에 좀 팔아주시오,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합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는 그 물건을 판매를 하셨는데, 나중에 물건 판매값을 이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값이 이 사람이 원래 요청했던 값보다 더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저한테 왔냐고 바합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 제품이 한때 이 금액으로 나가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실기를 해서 그 금액으로 팔지를 못했으니 이 금액만큼으로 계산해서 당신께 드리는 게 맞는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니 그런지 알고 받아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애착을 어릴 때부터 놓아버리고 삶을 살았던 바합의 일화를 짧게나마 2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